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 38화 만이교 10만대산의 성지 4. 송강현 관도대로는 중앙광장으로 통했고 광장은 4곳에 출구가 있었는데 중심에서 4방향으로 나 있는 길은 바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곳 광장에 5일에 한 번, 5일장, 즉 시전판이 열렸는데 청룡가, 백호가, 주작가, 현무가 등 4방향에 수많은 좌판과 행상이 차려진다. 이 중에 청룡가는 동문을 통하여 들어와 약 100개의 좌판 거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평소 오가는 사람들이 서로 흥정하여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 분명한 5일장이건만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오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어라? 해가 서편마루로 완벽하게 져서 그런가? 단과입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단과를 맛보세요. 이 단과는 이곳 송강현의 명물이지만 불과 철전으로 두 입밖에 하지 않습니다. 허허, 매우 조용한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단과를 파는 인물로. 싸움 구경에는 바로 우리 왕가에서 파는 단과가 최고입니다. 휙, 스팟, 색, 팍, 이크, 휙킥, 휙킥, 척. 허허, 아주 완벽한 비도술이었다. 하나의 비도가 단과를 파는 상인에게 쇄도하였고 그가 들고 있었던 양손의 단과 중에 우수에 들고 있는 단과 막대기를 정확하게 자르고 지났는데 이 비도는 단과 막대기를 자른 후에 크게 회전한 후 비도를 던진 이에게 돌아갔으니 흐흐흐흐. 한 번만 더 시부렁거려 봐라. 이번에는 단과가 아니라 내 놈의 목이 잘려 내 놈은 머리 잃은 목이 될 것이다. 아주 음산한 목소리였다. 딱 봐도 선한 자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목소리 주인공은 매우 짙은 살기와 함께 눈썹을 꿈틀대고 있었는데 그의 날카로운 눈은 좌우로 쫙 찢어져 흡사 본인이 들고 있는 쌍수 비도와 같았다. 또한 그의 찢어진 눈에서 붉은색 안광이 흉물스럽게 번쩍이고 있었다. 흡, 하. 흡사 지옥 8부에서 싸움을 일삼는 아수라의 수와도 저러한 눈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옥부사자가 분명하구나. 단과를 파는 상인은 주변 싸움을 구경하는 이들에게 단과를 팔다가 흑색 무복을 입은 자의 비도 앞에 10년까지 굴복하였다. 그런데 도대체 이곳 청룡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로. 지금 5명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한 인물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이들 5은 방금까지 다관에서 차를 마시다가 한 인물의 시비 끝에 이 거리로 튀어나온 것이었으니. 그렇다. 바로 5은 흑색 무복을 입은 동료였고 노려보았던 상대는 바로 붉은 적빛을 내는 육모방망이를 좌수에 들고 있는 류지혁이었다. 이놈들! 감히 대명천지에 나라국법이 있는데 지어만 전륜과 인륜을 저버리는 내 놈들이 바로 반인륜적 도적놈들이 아니더냐? 류지혁 옆에 서 있는 인물이었으니 그는 바로 송강현 관부의 말단 석이었는데 어찌 백주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납치하는 것에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더냐? 현재 우리 초는 왕실에서부터 사람들을 납치하여 매매하는 것에 금지하는 것을 모르더냐? 장삼은 비록 조금 비겁한 얼굴과 염소 수염을 하였지만 현재 그의 얼굴은 매우 붉어져 대로하고 있었다. 흐흐흐흐. 고래 관부에서 한자리하는 녀석이라고. 미친 것이냐? 현재 비록 우리 초가 전면전을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와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조만간 소문에 의하면 왕실에서 더 많은 군병을 일으켜 재와도 싸움을 벌인다는 소문이 있어. 수시로 양민과 수많은 농민은 물론 백성은 군역에 동원되어 왕실로 사람을 강제로 들이고 있지 않으냐? 왕실은 강제로 사람을 데려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양심상 돈을 주고 거래하니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다섯 사람은 류지혁을 상대로 줄 서 있었고 그 중에 맨 앞에 있었던 우락부락하게 생긴 녀석의 말이었다. 그는 다른 녀석들과 달리 홀로 우통을 벗고 있었으며 그의 몸에서는 흑룡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런 망종들을 봤나? 그것은 나라의 근간을 위한 국가의 부름이지 않느냐? 셋! 국가의 부름! 지랄하고 있네! 탭! 다섯 무리 중에 맨 앞에 서 있는 자, 바로 좌측 뒤에 있는 인물은 매우 날카로운 눈빛을 하였는데 이 자는 장서기의 말에 조금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침을 뱉었다. 초왕실이 과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을 군역으로 동원하여 아비와 형제들을 잡아가서 어미는 가정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남겨진 내 누이는 마을 녀석들이 잡아가서 나와 내 동생은 고아가 되어 이곳 송강현까지 흘러오게 되었지. 마가가 우리 형제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사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냐? 이놈들 국법이다. 국법. 이봐, 관리 나부랭이. 또다시 우통을 벗고 있는 무리의 수장이 말했다. 이에 장석이는 다섯 무리의 살기 앞에 조금 주눅이 드는지 옆에 있는 지역을 보며 마른 침을 삼킨다. 금. 이에 장 형님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삼은 옆에 있었던 류지혁을 보았다. 류지혁은 강직한 얼굴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고 장삼은 류지혁의 얼굴을 보며 눈동자가 부르르 떨렸다. 형님, 제가 비록 오늘 처음으로 이곳 송강현을 형님과 돌아보았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비록 전시지만 초의 성도를 떠나서 초의 왕실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곳을 포함하여 초의 지방 고을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을마다 범죄가 횡행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형님과 술을 한잔한 후 다관에서 차를 마시며 옆 탁자에서 형님의 복장을 봐도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무도한 저놈들을 봤으니 말입니다. 대머리에 검은 얼굴을 한 류지혁의 얼굴은 더욱 검게 물들어갔다. 류지혁 옆에서 류지혁의 얼굴을 본 장삼은 매우 놀라는 얼굴로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내었다. 허허, 류지혁의 얼굴은 분노의 표정이었으며 그의 두 눈에서 경악할 만한 마귀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어찌 백리성에게 이런 끔찍한 느낌이라니. 도무지 숨쉬기도 힘들군. 장삼은 류지혁에게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마귀에 대해 마귀인 것을 몰랐다. 다만 지역의 마귀는 매우 지독한 마귀로 극히 소량이라도 주변으로 능이 독으로 물들게 만들 수 있었는데 지역은 본인이 품은 독과 마귀가 능이 주변뿐 아니라 이곳 저작거리 5일장 광장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시전판을 모두 독으로 영향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는 곧 이곳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단 한순간에 능히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본능으로 더는 마귀를 뿜어내지 않았으니. 하지만 이를 보고 있었던 5명도 매우 뛰어난 무공을 가진 자들이었다. 5 무리 중 4사람은 절정 중입의 개신경이었으며 맨 앞에 우통을 벗고 있는 자는 절정 후입의 관정경의 경지였으니 말이다. 저놈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우통을 벗은 녀석은 앞에 있는 류지혁이 자신들보다 더욱 짙은 마귀를 뿜어내어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대형, 저 녀석은 매우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5 중 하나가 맨 앞에 있는 자에게 전음으로 본인의 느낌을 전했다. 아, 셋째야. 나도 저 녀석이 매우 위험한 녀석이라 생각이 드는구나. 네, 대형. 녀석에게 맞고 노루진을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종가의 절기를 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펼치란 말이냐? 네, 오둔의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종가의 절기를 꺼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녀석이 심상치 않습니다.
허허, 마종가라니. 마종가는 사천마가의 수장격인 마교 사천마가의 10개 기둥 중 하나로 현재 마교 대종사의 대종가를 최측근에서 받드는 사대마가를 제외한다면 마교 내에서 매우 무상의 지위를 받은 마교 가문이었다. 현재 10만 대산 주위로 여러 마가가 질비했는데 물론 이들 마가는 바로 본인들 스스로 마니교를 섬기는 신교 가문들이었다. 세상은 이들을 모두 마교의 교도, 마교의 가문들로 부르고 있었다. 대종가를 중심으로 사대마가들은 마교의 4대 호법 가문들로 뇌전, 혈가, 구마, 종천이라는 네 가문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동마, 서마, 남마, 북마로 불리는 마가 가주들로 대종사를 하늘과 같이 받들고 있었다. 물론 마교 대종사는 동호법, 서호법, 남호법, 북호법이라는 마교 고위 신분을 부여하고 권좌에서 이들에게 100만 신도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천마가는 대대로 총사를 배출하는 가문들로 이 신교의 100만 신교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총사는 늘 10개의 마가에서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신교의 대외적 활동의 총사가 늘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했다. 신교의 교리는 마니교의 중심이었으며 그래서 신교는 마니교의 신녀가 제례를 담당하였고 또한 신교의 실질적 통치는 마교 대종사가 대외적 활동은 10개 가문에서 배출한 대총사가 중심이 되어 나서게 되었다. 물론 대총사는 마교 대종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위계가 이 마교의 기본 구성이었다. 아무튼 셋째야, 마종가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고파는 일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혈갱으로 쫓겨나 평생 그곳에서 형벌을 받다가 뼈를 묻어야 한다. 대형이란 자의 전음에 대형 뒤, 한 걸음 뒤에 있었던 좌측 인물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혈갱이란 말입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사람을 단순하게 납치하는 것이 아니란다. 독산체에 보내진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식용으로 암거래되니 말이다. 그렇군요. 하지만 녀석의 기세로 보아 우리가 어설프게 대하면 우리는 반드시 필패하여 관부로 이송되거나 녀석에게 피곤죽이 될 것 같습니다. 녀석의 육모방망이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셋째의 말에 대형이란 자는 눈동자를 돌려 급히 지역의 우수에 있는 목빛 육모방망이를 보았다. 대형이란 자의 얼굴은 심하게 실룩거렸고 그의 미간은 깊게 팼다. 아마도 이들 5명은 이미 지역의 내가 공부에 의한 암경과 촌경에 의해 심령의 겁박을 받는 것 같았으니 그런데 이들 5녀석은 마교 마종가 출신이란 말인가? 허허, 어찌 이들이 사람을 사고팔며 인육거래를 한단 말인가? 당시 전국 칠웅의 시대는 기근과 전쟁의 연속이었고 이는 일반에 찌든 삶을 만들어주었다. 육축은 매우 귀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짐승의 고기를 먹기에 육축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였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육 요리를 먹는 것에 아무 거리낌은 없었지만 춘추시대부터 왕실들은 인육을 먹는 풍습을 근절시켰고 이를 매우 야만적인 하류 문화로 여겼다. 물론 전국 칠웅시대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아직 중원에는 시대적으로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는 일종의 민간신앙이나 무속신앙 그리고 도교가 처음으로 형성되는 전국 칠웅의 시기였기 때문에 대천축국을 통하여 들어온 마니교에는 깊은 불신과 거부 반응이 팽배했다. 그래서 이 마니교의 교도들은 본인이 믿는 신앙을 비밀리에 전파하였고 또한 은밀하게 집회로 모였다. 결국 민간의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는 마니교를 본인들은 신교 신도라 했으나 일반이나 초창기 강호 무리들은 마교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봐, 백리 동생, 이쯤 하지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녀석들에게 관부 가르침을 하였으니 녀석들도 반성할 걸세. 그러니 그만하지. 녀석들과 싸움을 해봐야 자네가 좀 불리하지 않겠나. 장삼은 덜컥 겁이 났다. 관부 신분인 것을 알렸으니 5 무리가 굴복할 것으로 여겨 큰 소리쳤으나 5 녀석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세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지역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으나 어디까지나 숫자가. 형님, 저들을 당장 관부 옥으로 압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녀석들을 잡아서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송강현의 양민들은 누구도 관부의 권위 앞에 순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류지혁은 짙은 미소를 짓고 한 걸음 나섰다. 응. 5명 중에 대형이란 자를 제외하고 4사람은 한쪽 무릎을 꿇어버렸으며 그들은 모두가 류지혁을 째려보았다. 또한 대형이란 자도 어떤 이유인지 식은땀을 흘리고 허리를 약간 수그렸다. 그리고 분노에 붉은 얼굴이 되어 비겁한 놈. 암경을 펼칠 수 있는 고수였단 말이냐? 대형이란 자의 눈에 핏발이 일어났고 그는 류지혁을 매우 노려보았는데 제길. 젊은 대머리 녀석이, 까마귀처럼 얼굴색은 검게 그을린 녀석이 조금은 가진 수가 무겁다고 판단했건만 설마 초절정 후입인 삼령경을 넘어선단 말인가? 적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화신체를 오늘 보게 되었다니 오늘은 길보다 흉이 많은 날이야. 대형은 절망의 눈빛이었으나 한쪽에서는 꺾이지 않을 오기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 동생들아,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한나란 시에 죽기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일어나 막고노로진으로 응수하자꾸나. 녀석에게 마종가의 권위,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 대형은 류지혁의 무공과 경력 그리고 거인의 기세를 모두 찢어내고 심령의 겁박을 떨쳐내었다. 이에 대형의 전음으로 4사람은 내가 공부의 경력을 짜내며 일어선다. 어쭈 펄러 휙. 류지혁은 암암리의 5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 펼쳤던 총경을 다시금 일으킬 즈음 암암미종부 권세. 투세 격세. 박세 태산 둔격세. 콱콱콱콱쾅. 어라. 장중에 공기 찢어지는 소리가 장렬했고 5 녀석의 신형은 도깨비 노름과도 같이 신비하게 미끄러지다가 대형이란 놈의 신형은 호련히 공중으로 떠올랐으며 나머지 2놈은 지면 바닥을 쓸어가며 각법으로 또한 나머지 2 녀석 중 좌측 녀석은 좌수권을 우측 녀석은 우수권으로 류지혁을 향해 내지르며 날아왔다. 하지만 이들 5 녀석의 권은 모두가 목표를 잃고 지역이 있었던 자리에서 경력을 쏟아냈다. 물론 공기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말이다. 그러나 대형 포함 5 녀석들은 퍽. 퍽퍽퍽퍽.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리고 5 녀석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다. 잠시 후 제길. 여기가 지옥인가? 아님 선인이 머무는 무릉도원인가? 선사에게 들었는데 썩을. 내가 정녕 내 삶의 마지막에 등봉조국의 반인반선을 만났단 말인가? 냉큼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라. 짙은 어두움에서 천둥과 같은 제석천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형이란 자는 스르르 눈을 떴는데 본인을 보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이크. 아수라의 눈빛인가? 대형이란 인물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반사신경인가 퉁겨져 일어나 바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잠시 후 그의 동생들도 대형을 따라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조아렸다. 5 녀석에게는 매우 오랜 시간 정신을 잃은 후 사경을 헤맸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이들은 불식간 동시에 지역의 육모방망이로 머리를 얻어맞고 자리에 누워버린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구경하다가 5사람이 그냥 스스로 누워버린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눕자마자 다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은 것으로 보였는데 허허, 이런 조화라니. 그냥 5 녀석들은 연속해서 무공을 펼쳐 스스로 굴복하고 만 것인가.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고 이를 보다가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 조용히들 하시오. 지역의 말이었다. 사람들은 류지역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5 녀석이 무공을 펼치며 달려들 때 지역의 신형이 조금 흐릿해지다가 바로 뚜렷한 신형이 된 것에 조금은 의문이었지만 대부분 구경꾼이 무공을 모르는 일반 양민이었기에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인물은 없었으니 허허, 이런 점점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이형환이라니. 지역과 장삼 그리고 5 무리를 처음부터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근거리에 있는 2층 다루 창 안에 있는 노인과 젊은 여인이었다. 그 중에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분명 이형환이야. 눈을 껌벅이며 신음에 가까운 말을 하는 인물은 바로 마교 장로였던 적상천이었다. 종전 류지역과 조우했던 마교 장로여. 또한 젊은 미인은 대종가의 장중보옥, 대종사의 영예였던 마화 구양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백만 마교도의 아버지, 대종사 구양태적이란 인물로 강호 무림에서 모량수라는 벼로로 불린 인물이었다. 허허, 벼로가 죽음의 파도와 같은 손이라니. 그는 구주이십일천의 일마, 울던 아이라도 일마가 출몰하면 울음을 그쳤다는 그 모량수 구양태적이었다. 적 하라범, 뭐라 했나요? 이영환이라니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요? 이영환이는 우리 신교내에서도 오직 아버지와 사만비인 적 하라범과 2분 숙부만이 펼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닌가요? 큰 눈을 반짝이며 적상천을 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대종사의 영예인 마화 구양정이었다. 그녀의 2 눈에서 신비하고 영롱한 빛이 쏟아져 나왔는데 공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 큰일이 난다고 말입니다. 아, 하라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저 젊은 관부포졸인 자가 이영환이를 펼친 건가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 나의 눈까지 속일 수 있는 보법이라면 이형환이가 맞습니다. 호호호호, 말이 되는가요? 대신교 북호법의 눈을 속이다니요. 적 하라범께서 저를 놀리십니다. 공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만 대산, 종산을 떠나시게 되시면 공녀를 모시는 저를 북호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하라범의 눈을 저 친구가 속였단 말인가요? 네, 제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빨랐지요. 어머, 그러면 정말 저 포졸은 잘생겼을 뿐 아니라 대단한 경지의 고수란 말이지요. 후후후후. 공녀, 더 이상의 관심은 금물입니다. 남자란 오직 신교 출신만 관심을 가져야 하시며 공녀께서는 이대마가의 공자분들이 눈독을 들이고 계십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아버님께서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해 마세요. 저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포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마화 구양정은 눈을 돌려 류지역을 보았고 그의 2 눈에서 더욱 진한 신비한 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오직 삼음지체인 항아지체는 대장군성의 정기를 물려받은 인물에게만 관심 두는 것을. 대공녀께서 남자아이에게 이러한 관심을 두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저 녀석이 설마 대장군성의 정기를 물려받은 것인가? 정말 소문이 맞더란 말인가. 마교 대종사의 장중보옥이 항아지체란 것을. 빡. 아이쿠, 대형이란 자의 머리에 육모방망이가 다시 한 번 후렸으니 내 놈들은 2가지 잘못을 하였구나. 첫째, 감히 국법의 지엄함을 어기는 인신매매를 하려는 작당 모임을 하였고,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리. 대형이란 자는 류지역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여 비굴하게 저 자세로 변명하였으며 그래,
내가 양보하지. 내 놈들이 말로 작당 모임을 한 부분은 확증할 증거가 없으니 그렇다 치자. 그러나 감히 송강현 관부의 석인임을 업신여긴 사실은 관부의 지부대인을 능멸한 것과 같은 죄이니라. 휙! 빡! 빠빠빠빠! 아! 다섯 녀석들은 육모방망이에 후려맞고 자리에서 쓰러져 두 손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비비고 있었는데 이때 잠깐. 거기까지 하거라. 휘이이 펄러 퍼퍼퍼퍼 펄러 처척. 하늘에서 두 사람이 떨어져 내렸는데 바로 청수한 노인과 화월 형태의 아리따운 선녀가 아니던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